말랐죠? 네, 혼자 살면 마릅니다. 네, 다이어트는 딴 거 없어요. 혼자 계속 살면 돼요. 예, 더우시죠? 어떻게 햇볕이 그쪽에만 딱 비쳐가지고, 그죠? 예, 늘 응달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버섯이었습니다. 응달에 가만히 혼자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책 제안도 하시고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도 또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사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정책이고 그런 거니까요. 정책 이름 좀 딱딱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사는 이야기로 그렇게 합시다. 이야기하고, 오늘 아주 단촐하고 조촐하고 아주 이야기도 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중에서. 네, 손 내리세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결혼하신 분들 다 뒤로 물리고. 웃자고 하는 농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응달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거기 앉아 계셔도 되고, 너무 덥죠? 네, 한 90분 정도 할 건데, 오늘 제가 일정이 이거 말고, 오후 3시부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얘기하고 놀고 그렇게 합시다.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하고, 마이크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제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게 이야기니까, 그죠? 네, 무슨 담화문 발표하듯이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심각하거나 이런 얘기 물으세요.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 어느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연애, 남자, 여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정책 딴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 연애하게 해주고 부부는 애 낳도록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손녀 재롱 보면서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노인은 아이는 보호받고 그런 게 진짜 정책 아닙니까? 그쵸?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관아에 있는 모든 남녀를 서로 화합하여 결혼하게 만들게 하라. 남녀가 합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니 하늘에 있는 목민과는 그 자격이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연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오늘 시장님하고 처음에 한 20분 동안 얘기하는 아주 지루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60분간 즐거운 순서 준비되겠습니다. 원래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20분인데 짧게 추려가지고 빡 하고 한 10분 안에 하고. 왜냐면 저 양반 저거 제발 좀 주말에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됐잖아요. 손석희 아저씨하고 동갑인데 저렇게 사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시장님 또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오세요 시장님.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야, 다 얘기 좋으시다. 시장님 마이크 없으시네? 제 마이크 하나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수화통역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네. 아니 목민심서까지 다 알고 오셨네.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평소에 그 정도는 되나요? 목민심서 중에 그거 딱 한 구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목민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말씀 들으면서. 왜냐하면 네. 결혼을 제가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우리 직원들끼리. 그래서 아예 사다리를 태우려고 노력하시다가 잘 안 되면 금년 연말에 미혼 남녀 공무원들은 전부 사다리 타는 거 아시죠? 네. 그래도 괜찮겠죠? 네. 사다리 부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있습니다. 미혼 남녀 공무원들 말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미혼 남녀 연예인들도 신경 좀 쓰고, 미혼 남녀 시민들도 신경 좀 쓰세요. 내가 주말 사다리 태우면 할 거예요? 시험 중매 써주시면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사다리를 오늘, 그런 걸 자꾸 멀리 아니, 눈이 높아서 그렇지. 지금 혹시 여기 원하는 분 계세요?
그걸 그렇게 그거- 여기서 바로 물으면 어떡합니까?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시장님, 시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는 잘 못 뵀죠? 우린 당선되고 나면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두세 그죠? 네, 한 두세 번 뵀습니다. 얼굴은 좀 좋아지신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염색도 하고 요새는 좀 노력을 하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시겠지만, 시장님 말씀,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싶은 것도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박람회잖아요. 이런 거 하시게 된 이유 있으시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별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제가 뭐 일을 해보면 사실 좋은 이 아이디어라는 게 네. 물론 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살다 보면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걸 왜 합니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뭐 온라인이나 이렇게 여러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 한번 이렇게 좋은 날 와서 참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스웨덴인가 가보니까 그 알메달렌이라는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섬에서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총리부터 시작해서 무슨 저기 종교 지도자들 뭐 다 와서 그냥 길가에 이렇게 네.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뭐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부서마다 좋은 얘기 모두. 네, 오늘 뭐 이렇게 보장해 드렸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나중에 뭐 딴소리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점 있으시면, 네. 누구 아무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세요. 시장님 좀 내려갈까요? 네. 좋은데? 이렇게 하시죠, 뭐. 날씨도 뜨거운데. 그죠? 다행히. 시장님보다 키가 커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는 아니죠. 김재동 씨가 잘생겼다 이거죠. 잘생겼다 이런 말, 저한테 잘생겼다 그런 건 약간 인사말이에요.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꼭 시장님한테, 하신다기보다 서울살이 하시면서,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계세요? 누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 들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어디? 네. 얘기 보세요. 어디? 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얘기하면 되나요? 네. 얘기하세요. 네. 옆에 있는 친한 동생인데, 네. 서울시 이제 20대 젊은 남자 서 네. 네, 이제 훤칠하고 훈훈한 사람이 있으면 짝을 맺어줄 텐데, 너무 네.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가지고, 네. 저번 추석 때 심지어 달을 보고 소원 남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서울시 이런 얘기.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젊은 이제 20대 남성들이 아는가. 진짜 연애 얘기가 오늘 주로 되긴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기회를 자꾸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저절로 오지는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저쪽 은평 질병관리본부 있던 자리 가시면 거기 청년이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눈 맞는 거죠. 그냥 길거리만 다닌다고 누가 되나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 기회를 딱 아셨죠? 네. 네. 시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20대 훤칠한 남자 찾다가 네 20대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눈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대 없이 사람을 만나세요. 20대 훤칠한 남자 말고 40대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연애는 저절로 해요. 네, 꼭 연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연습 삼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한 번에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연애한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면허 한 번에 붙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운전을 하는 건 좀 힘들어요. 네, 10번 떨어지는 건 힘든 것 같지만 10번 떨어지고 붙고 나면 운전하는 게 좀 편합니다. 연애를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본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조언이 신뢰가 생기지. 내가 너무 아픈 걸 지적했나? 아이고. 마치고 봅시다, 시장님. 자.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러나, 장기도 원래 혼수 뜨는 사람이, 맞아. 저는 이제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명동성당에 가끔씩 가십니까? 뭐, 여기 있으니까 명동성당에 가끔씩 갔는데, 수녀님들 150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그래서 신부님께서 여기 명동성당에 진짜 영화배우도 많이 오고, 무슨 진짜 많이 왔는데 수녀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연예인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깊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왜 세상을 버려야만 내가 보이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물론 그분들은 세상을 버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상을 드리지만, 네, 뭐, 제 할 일은 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대 청년들이 조금 더 사실은 요즘 아마 저기 숨어 있는 함의는 그런 거거든요. 요즘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정말로 되게 활기차고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시급의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이 지금 강의를 맞추는 것보다 사실은 아르바이트 시간에 맞추어서 강의 시간을 짜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학생들에게 그 주객이 전도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사실은 이 사람들 연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함의에는 청년들이 좀 살 수 있을 만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청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돼야 부모님이 행복하신 거고 부모님이 행복해야 그들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한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참 내공이 네. 있으시죠? 네. 아니 살이 저한테 다시 왔어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뭐 삼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연애까지 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 온 게 책임이 크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면 찾아보시면 어쨌든 또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여러 이런 실험들이나 노력들이 있으니까 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곳곳에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저희들이 하는 뉴딜 일자리 이런 거 여러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공공 일자리인데 나중에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런 게 은근히 상당히 또 있기도 하거든요. 아셨죠? 네. 네. 그런 걸 조금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격려의 박수가 아니고 압박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압박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시장님하고 원래 20분 얘기하는 건데 벌써 20분 정도가 다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질문 좀 합시다. 시장님, 이후에 무슨 또 스케줄이 있으십니까? 매니저 시계를 빌려가지고 무겁다. 네. 저는 기계입니다. 누가 또 아마 저승사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요. 네. 또 질문이. 네네네. 네. 네네.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말씀하셨던 그 일자리 허브나 그런 거 같이 한 학기 같은 아니면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찾으면 많은데 신촌이나 홍대에서 음악가 하듯이 20대, 30대, 40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냥 할 일이 없을 때 가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자리가, 그러니까 즉각적인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는 시설들의 대여 기간이 3일 전부터 그러니까 하지만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줄여주시면은 그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활동을 할 때 갑자기 만나거나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이게 바로 정책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런 일반시 공공기관의 청사를
하고 공유하는 것 첫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서울시 시립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게 그 운영 기관만 썼거든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나 누구나 쓸 수 있게 그 개방하는 거 있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무중력 지대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까 은평에도 있고요. 지금 이제 그게 어디입니까? 무슨 공원이죠? 보라매 공원 쪽에도 하나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디더라? 세 개를 만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그냥 모여갖고 대충 어떻게 밥 얻어먹고 대충 이렇게 뭐 끼어서 잠도 자고 막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 지대. 그리고 그런 끼리끼리 모이면 또 뭐 아까 우리 네네. 형이 얘기한 형이에요? 아 동생이 네네. 얘기한 말 편하게 할 뻔했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가 뭐 딴 겁니까? 서로 자꾸 하다 보면 눈이 맞는 거죠. 예?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청년 남자 없다고 하는 우리 여학생도 내년 봄쯤에는 나보고 줄에서 달라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제주도에 가면, 저분, 청년분 하시는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주도 가면 그 여러 가지 센터나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여행객들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숙소 같은 거 있잖아요. 민박집 같은 거. 그래서 서울 시내에도 그런 게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끼리 서로 교류해서 외국인도 그거 찾아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다가 다른 집에서 다른 마을에서 한 번씩 자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연결해서 서로 마을 주민들끼리 교류도 하고, 집도 한번 바꿔서 살아보고, 저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네. 그리고 요런 문화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매일 저녁에 이런 데 있어서 예술인들이나 또는 저녁에 저같이 할 일 없는 예술인들 있죠.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런 상설 무대 같은 것도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인데 지금 저기 보세요. 마을들이 다 이제 자기들 깃발 들고 나왔잖아요. 네. 저런 데서 이제 그런 일을 벌이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청년 일자리 허브에서 하는 게 네. 청년들이 모여갖고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게 직업이 되고 일이 되고 사업이 되게 만들자 이런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이게 많이 가네요. 사실 제 강의 시간까지 지금 거의 다 내드렸거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자꾸 저승사자. 가라는 것 같아. 아니요. 저승사자가 와서 또 기다리신다 그러시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서울시 공무원이십니까? 그러면 질문 못 합니다. 네. 우린 짜고 치는 곳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네. 저기, 마이크를 제가 좀 드릴까요? 네. 아이고, 시장님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복지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가 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할 때 그때 복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건강을 정진하게 하고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가 지금 없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질문 하셨네요. 저는 말하자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수습할 더 고통스럽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비에 들어가는 치료비 그 비용만 사전에 이렇게 운동하는데 투자하면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50억 들여가지고요. 지금 각종 체육시설들 짓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한 16개 정도의 야구장이니 온갖 거 짓고 있고요. 근데 서울에는 땅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땅을 좀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경기도 그 지역 주민이 좀 쓰고 또 서울 시민도 쓰고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요? 저도 배가 제법 나와가지고 혼자 저는 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3kg를 줄이려고 했더니 이게 혼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같이 하자. 그래갖고 이 광장에 그때 한 4,0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333 프로젝트라고 해서 3개월 동안 3kg 줄이고 3개월 연장하기, 계속하기. 그랬는데 제가 4kg를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줄인 게 9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9톤의 쌀을 그 대신 또 주셨어요. 성공했다고. 네.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네. 네, 네. 네. 네, 마이크 꺼졌죠? 질문이 1인당 한 개씩이라서요. 욕심을 너무 내시간. 어디 또,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듣고 제 강의 좀 하겠습니다. 자꾸 시장님하고만 얘기하려고. 네. 그러면? 네. 시간 괜찮으세요? 예, 예, 저는 아마 또 뭐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네. 가야 되는 모임인데 제가 사실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빨리 가야 여러분 재밌는 우리 김재동 오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가세요. 네. 네. 조심하시고 시장님. 네. 저승사자 어디 있습니까? 네. 저승사자 좋은 표현입니다. 저승에서 저승사자가 불러서 어디로 끌려가거든 거기 좋은 저승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하실 일이시니까. 박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예의 갖춰서 인사 못해도 양해하세요. 네.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뭐 의자 저런 거 마련돼 있어도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요.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사실은 오늘 여기 강의 때문에 양복을 입은 건 아니고요. 저녁에 이제 또 행사가 있어서 저녁에 한의사분들 150명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산에서요. 한의사분들 150명이 모이셔서 안산에 있는 우리 유가족분들을 계속해서 치료해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아이들, 실종된 아이들, 또 거기서 희생된 아이들의 동생, 언니, 오빠, 그런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의사분들이 직접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오늘 워크숍이 있어서요. 거기 가는 것 때문에 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왜? 거기 여자 한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눌 대화는 마이크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굳이 제가 대답을 한다기보다 다른 분야에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 그러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왜?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저는 다른 멘토들처럼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저는 훨씬 더 깊은 고민을 얘기해서 내 고민은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실 수 있다. 네. 뭐 얘기하시면 네. 수화 통역 하시는 분이 미혼이신가 여쭤보라. 여자분한테 직접 미혼이신 여쭤보는 것 자체는 폭력입니다, 사실. 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죠. 자, 네, 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신 분들은, 네, 이야기하시면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손 들고, 뭐, 손 드셔도 되고, 아니면 얘기하시면 마이크 그쪽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제 얘기하면 돼요? 저기, 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좀 네. 알려주세요. 네. 제가 평소에 김재동 도플갱어라고 지금 맨날. 그런데 김재동 씨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저보고 더 잘생겼대요. 그래서 진짜 잘생겼나. 한번 비교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누구랑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습니까? 저희 누나고요. 네. 저기 동생하고 왔습니다. 네. 실례지만 결혼은 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저보다 나은 거예요. 네. 그럼 확실한 겁니다. 이미 뭐 검증을 받았잖아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증해 볼 게 뭐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네. 저하고 닮아서 고생하신다는 분들 많아요. 살다 보면, 뭐, 누가 더 좀 나은 것 같습니까? 네. 가릴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농담 삼아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뭐 외모 이런 거 중요하긴 한데요. 저도 청소년 때, 10대 때, 20대 때는 외모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한 20대 후반부터는 그런 고민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생긴 것들을 보면 짜증이 나긴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단명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누렸으니까 좀 일찍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적어도 잘생긴 것들이 있는 이유는 못생긴 것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이유는 우리다. 눈이 큰 것은 작은 것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역시 우리이다. 그 다음 비교 불가능한 것이 있다.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장미, 국화 어느 것을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옳고 그러다고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이 생겨난 그 존재 자체로 모두에게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는 것들을 쓸모 있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서로 눈 맞아서 사랑하는 게 최고죠. 그 꿈을 이루신 거니까. 제가 요 근래 본 글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글은 그거였습니다. 어디 문학 작품도 아니고 톨스토이의 작품도 아니고 무슨 누구 훌륭한 작가의 글도 아니고 그 캡처해 놓은 걸 봤는데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평점 매기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점을 제목에다가 10점 매겨놨어요. 그리고 거기 이유를 적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재밌었다, 액션 장면이 좋았다, 뭐 SF가 좋았다, 뭐 이렇게 이유 너랑 봐서. 제가 보니까 아주 내성적인 남자인 것 같은데 고백도 못하고 다만 이렇게 정말로 영화 사이트 가서 평점을 적다가 영화가 왜 재밌었나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랑 봐서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게 뭐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원하고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그 프랑스에서 지하철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죠. 그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마 다른 쪽일 건데 카메라 한번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일 건데 거기 낙서대회에서 아마 이런 서울시 정책박람회 공모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리에서 가장 길거리가 막히는 퇴근 시간에 뭐 예를 들면 뭐 도시 제가 프랑스는 파리밖에 도시 이름을 몰라가지고 어디가 있을까요 또? 프랑스 맞습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공모했더니 뭐 지하철을 파야 된다 뭐 항공 택시를 만들자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서 1등한 게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 차 타고 가다가 연인하고 가면 신호등 막혀도 좋잖아요. 그죠? 지하철이 조금 연착돼도 좋고 근데 옆에 직장 상사나 사장이나 타고 있으면 신호등 걸릴 때마다 이런 교통정책을 이따 이러놓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교통정책은 사랑하는 사람과 다닐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 빨리 뚫고 빨리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 놓기 전에 황진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대성 이론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죠. 예. 동지섣달 기나긴 밤 하늘을 베어내어 이불 속에 굽이굽이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에 펴내리라. 님 없는 동지섣달 밤은 안 그래도 긴데 혼자 잠은 더 길다 이거죠. 근데 님이 오신 봄밤은 안 그래도 짧은데 더 짧다. 그래서 동지섣달 시간을 꾸겨서 이불 안에 넣어놨다가 어른님, 어우러진 님의 한국 구호입니다. 어우러진 님이 오시면 그 시간을 꺼내서 쓰고 싶다. 그런 게 상대성 이론이죠. 뭐. 똑같은 시간인데 언제는 짧아지고 언제는 길어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자꾸 연애로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서 사랑받고 있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저보다 낫다. 생기셨다. 그리고 운동하시죠. 네? 살찐 거라고요? 네. 어쨌든,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죠?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여기 드릴까요? 마이크 누가 있습니까? 네, 네. 생각보다 많이 마르셨어요. 네. 화면에서 되게 뚱뚱하게 나오시는데 체력 관리는 안 하시는지. 체력 관리요? 화면에서 되게 뚱뚱하게 나옵니까? 뭐 마르고 이런 것보다 그 화면하고 좀 실제하고 다르죠? 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고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 언론분들 와 계셔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체력 관리 딴 거 안 하고요. 그 재석이 형하고 운동합니다. 근데 운동을 저는 운동하는 게 아니고 재석이 형이 뭘 들면 이렇게 도와줘요. 이렇게. 저는 돈 걸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람들 헬스장 가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늘 그래요. 막 이렇게 막 엮기 들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 내요? 그럼 막 내고 그러면 왜 돈을 내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요? 그렇게 시비 거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런닝머신 위에 막 1시간씩 뛰고 있는 사람 옆에 이렇게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뛰셨어요? 예.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셨. 이렇게 옆으로 갑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려오게 만들고 그런 게 좋습니다. 예, 산에 다니고요. 산에 다니고 좋아하는 운동 산에 가는 게 좋아서 가는 거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살은 빠지네요. 지금 60kg입니다. 그래서 63kg 정도 사실 돼야 되는데 단식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저쪽 광화문 근처가 물어요. 단식 하셨죠? 안 했어요. 그래도 하셨잖아요. 안 했어. 그럽니다. 먹을 거 다 먹고 단식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까도 살 빼는 거 이런 거 얘기 나왔는데 좋아하시는 운동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산 좋아해서요. 맨날 산에 가니까 북한산 저쪽으로 가면 진짜 좋거든요. 삼각산 저쪽으로 가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숲 해설가가 목표이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체력 관리 딱 관리해봐야 뭐 하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뒤에 분이 잘 안 보이신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표나 방향을 뭐라고 생각하고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를 법륜 스님으로 착각하시는 건 아시죠? 아니,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연예인이시고요. 여기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데 굉장히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었거든요. 네. 인생은 무엇이고? 신중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생은 무엇이고 제 삶의 목표나 가치관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분께서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나름 결론을 낸 거는 인생은 매일 행복하게 사는 것. 네.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요? 글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족스러우세요?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 하셨는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도 그런 고민 진짜 많이 합니다. 이 삶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드려도 되죠? 이렇게 멋진 얘기 이런 거 말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사는 게 뭔가 싶고 집에 이렇게 혼자 누워있으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 강연을 마치고 집에 가서 이럴 때는 좋은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 새끼야 니나 잘해라 이 새끼야 너나 잘 살아라 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서 누구 가르치거나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또 자기 혐오가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왜 태어났냐에 대한 고민보다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나. 기왕 태어난 거니까 사실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우리 모두 다 모르잖아요. 근데 다만 굉장한 확률을 뚫고 태어났다 우리가 거의 로또 확률보다 더한 확률을 뚫고 태어나신 분들 아닙니까? 수십만 분의 1, 수백만 분의 1 그날 저녁 혹은 그날 낮에 역사적 관문을 뚫으시고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태어나신 거니까 그래서 내가 뭘까 인생이 뭘까 사실은 저도 그런 고민하는데
단순해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절에 가 있겠죠. 근데 다만 제 삶의 가치나 목표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또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어렵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운다는 측면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가 있고 감을 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새끼들 죄송합니다. 그런 인간들 옆에 있었던 것보다 나중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살다가 죽을 때 눈 감을 때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 스스로가 훨씬 더 대견스럽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생각은 제가 저에게 좋은 일을 많이 시켜주자. 그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뭐 남들을 위해 살자 거창한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좀 살자. 여러분들한테도 그 말씀은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 끝까지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살 필요가 있다. 아무 신경도 쓰지 말고 정말로 무조건 나만을 위해서 살 필요가 반드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그러나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죠. 네, 위임받은 것이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제가 한 4년 전에 되게 힘들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겹치고, 실연도 당하고, 그때 하여튼, 좀 있고, 나는 가수다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재도전 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고 그래서 혼자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정신과에 갔습니다. 그 심리 상담을 제가 4년을 받았어요. 그때, 정신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것을 제 인생에서 제가 했던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발로 가서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치유의 첫걸음. 그러니까 아픈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주는 기회를 주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년간 받은 을 통해서 그래서 1년은 정신분석을 받고 3년은 정신분석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심리상담 공부 정신분석을 받은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로 돈 많이 들어가지고 4년의 시간을 가가지고 계속 받은 그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겁니다.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를 좀 잘 봐주자입니다. 내가 나를 좀 잘 봐주자. 나를 너무 드자비질을 하지 말자. 내가 나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지 말자.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집을 나가버리면 되고,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면 되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엎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 값이라도 도저히 견디기 힘들면 나와버리면 되지만 내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네. 내가 밉기 시작하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잘 봐주면 좋겠다. 나를 좀 잘 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일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잘해주시라. 오늘 저녁에 딱 집에 가시거든 딴 거 아무것도 하시지 마시고 거울 딱 보시고 자기 이름 3번만 딱 불러주시고 여기서 한번 해보실래요? 조용히 나지막히 자기 이름 3번만 한번 불러주세요. 김재동이면 김재동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디 막 이렇게 관공서에서 딱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지 말고 진짜 다정한 친구 이름 부르듯이 재동아 이렇게 자기 이름 3번만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조용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조용히 이렇게 3번만 한번 불러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어떠세요? 이게 도 하고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 웃기냐 하면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 만나면 이렇게 괜히 웃잖아요. 안녕하세요.
자기가 그만큼 낯선 거예요. 잘 만나고 잘 대해줘야 됩니다. 주무실 때 가시거든. 이렇게 자기 머리도 이렇게 누워서 쓰다듬어 주시고, 애썼다, 고생했다. 아이고, 남들 몰라도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무시기 전에, 아이고, 애썼다, 고생했다. 그 다음 거울 보고, 아이고, 그래, 자기 이름 부르고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그래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렇게 자기에게 늘 이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건 제가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에게는 추석처럼 대해라. 근데 저는 좀 그 말도 좋은 말이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좀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에게도 대하면 좋겠다. 나한테 너무 가혹하거나 나한테 너무 모질지 말자. 우리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친구가 싫은다고 하면 괜찮다. 네가 뭔 잘못이 있냐. 그 인간 잘못이다. 힘내라. 싫은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속으로 무의식 중에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씨. 저런 거한테도 버림받으면서 치나 있나 이씨. 에라이씨.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 시험에 떨어지면 힘내라. 네가 노력한 거 안다. 밤잠 안 자가면서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 툭 떨어지면 자기한테 그럽니다. 그럴 줄 알았다. 씨. 잘 때 알아봤다. 씨.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노. 씨. 다이어트 다른 사람 실패하면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그래. 니는 안 된다. 늘 자기한테 그렇게 모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한테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이게 제일 만만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를 너무 만만하게, 자기를 사랑해라, 자기를 아껴라, 이런 도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루에 한 번 인사하면 나에게도 하루에 한 번씩 인사할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예의를 갖추면 참 좋겠다. 서로에게 조금만 예의를 갖추고 잘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정신분석 4년 결론입니다. 네, 4년간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삶은 잘 모르겠고요. 별거 아니다. 그냥 법륜스님 얘기처럼 길가에 핀 들꽃 같다. 태어났으니 살다가 간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좀 재밌게 살다 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영화 신의 한 수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대요. 고수에게는 인생이 놀이터이고 하수에게는 인생이 지옥이다. 똑같은 일을 해도 좀 재밌고 즐겁게 하다가 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똑같은 설악산을 올라가도 훈련받는 군인들은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연인 손잡고 올라가는 연인들은 똑같은 시간을 걸어도 좋지요. 네, 그래서 자발적인 일들, 남들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목표는 자유연애입니다. 난잡하게 살 거예요. 웃으시는 이유는 네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 통역하시면서 처음으로 활짝 밝은 웃음을 보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이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 너무 규약이나 규율에 얽매여서 살지 말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좀 또라이처럼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좀 또라이처럼 살아보자. 근데 주위에 또라이들 잘 보세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너무 많은 규약과 규범을 두지 말고 좀 자유롭게 자유의 원래 뜻 자기의 이유로 사는 거 아닙니까? 남의 이유가 아니라 내 이유로 사는 거. 그래서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방 안에서 빨가벗고 춤도 한번 춰보고 근데 남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또라이처럼 살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밌게,
즐겁게 웬만하면 좀 웃으면서 그렇게 가보자. 그렇게 좀 또라이처럼 살다 보면 여러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도 버스에 막 끼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 때 막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런 지옥에 와 있냐 막 지옥이 따로 있냐 여기 지옥이지 제발 좀 옆에 봤는데 막 키 큰 남자 겨드랑이 보이고 막 그래서 키 큰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남자 키 큰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쥐들이 뭐 할 건데요? 왜 남자 키 큰 남자를 여성들이 선호하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원시 시대 때부터예요. 왜? 높은 데 있는 과일을 따주니까.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뭐 할 건데요? 왜 커서 뭐 할 건데 쥐들이? 이씨. 그런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누가 지켜온 줄 아십니까? 169에서 171 사이 되는 애들이 지킨 거예요. 왜? 기마민족이니까. 달려야 됐어요. 우리 민족은. 키 큰 것들은 말을 타고 달리면 다리가 다 땅에 끌립니다.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 같은 애들이 지켜낸 거예요. 근데 왜 기껏 지켜놓으니까 쥐들이 와서 이제 키 크다고 훤칠하다고 뭐 할 건데요 도대체. 형광등을 의자 놓고 갈면 되고 아닙니까? 뭐 그렇게 키 커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키 큰 놈만 찾지 말아 할 겁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쓸모가 없습니다. 키 커서 좋은 거 뭐 있습니까? 남자들 키 커서 좋은 거 뭐 있어요? 보기 좋은 거? 안 허물어질 것 같아요? 안 꼬꾸라질 것 같습니까? 잘생기면 좋은 게 뭐 있는데 전 늘 조인성, 장동건, 조인성 늘 얘기합니다. 좋지. 그럼 뭐가요? 잘생겼어.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것들은 맛있습니다. 이 나쁜 새끼들 같으냐고. 예전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늘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 즐겨라. 30년 후에 보자. 허물어질까봐 무섭지. 하나도 겁이 나지 않는다. 이미 허물어져 있다. 그게 폐허가 된 사람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지만 무슨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습니까? 또 외모 얘기 나오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왔죠 진짜로? 어쨌든 그래서 좀 웃으면서 좀 있다. 그래서 막 옆에 보면 막 키 큰 놈 있고 막 짜증나고 막 좀 편하게 가고 싶다 할 때 그냥 또라이처럼 한번 웃으세요. 이렇게 넓게 가실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가장 넓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웃으세요. 막 이렇게 굉장히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제 장담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 누구한테 피해를 줬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웃었어요. 그 옆에 막 이렇게 막 끼어서 이렇게 있으면 눈이 마주치면 웃으세요. 굉장히 넓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지하철에 앉아가는 방법 같은 사람 앞에 가면 돼요. 그 앞에 가서 웃으세요. 일어나서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 앉아가면 돼요. 누워가고 싶다.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누워가면 돼요. 그게 소문이 나면 매일 탈 때마다 넓게 갑니다. 소문만 내면 돼요. 저 여자 맨날 웃는다. 그러면 아무도 옆에 오지 않아요. 저 남자 맨날 웃는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뭐 피해를 끼쳤습니까? 없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저녁에 늦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타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 웃으세요. 절대로 안 탑니다. 따라가면서 내가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자기의 이유로 하면서 한번 살아보면 뭐 그런 게 인생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웃고 살기에 너무 팍팍한 현실이란 거 인정합니다. 힘들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저는 반대입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행복해야 웃습니다. 그건 그냥 지어낸 얘기고요. 강요하는 얘기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따위 얘기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청춘입니까? 늘 편찮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프면 중년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아파요. 일어나도 아프고 누울 때도 아프고 뭐 먹을 때도 아파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다 이거보다
아파요. 여기 어딘가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가 흘러요. 진짜로. 40 딱 넘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흘러요. 그러면 청춘이 아닌 거예요. 예. 뭐 심리적인 청춘이 있을 수 있지만 청춘의 가장 큰 특권 그러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개코 같은 얘기예요. 청춘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어른들이 도와주고 자기들도 아픈 줄 몰라야 됩니다. 그 아픈 줄 몰라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청춘이다 견뎌라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프면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뭐 지하철 러시아 지하철 가면 문이 딱 열리면 그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출입문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그럴 줄 몰랐죠. 딱 출입문만 보고 있다가 어르신이 딱 타면 바로 딱 일어나서 거기까지 안내해서 앉혀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이 어른들이 이 지하철을 또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럼요. 그렇게 어른들은 대우받고 공경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공경하고 싶지 않은 어른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어른들의 뜻이 무엇이고 그 어르신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누군가가 들어주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랑 다르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러시냐 한번 물어. 엄마의 마음으로 하신다 그러시는데 세상에 어떤 엄마가 그러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봐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러니 좀 또라이처럼 살아도 된다. 괜찮다. 네. 그런 자유를 본인에게 좀 허락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또 뭐 다 돼가네. 네, 말씀하세요. 네. 재밌어. 토크 콘서트 12월 달부터 하는데요. 거기는 77,000원입니다. 오늘 아주 공짜로 잘 듣는 줄 아세요. 그리고 서울시 잘 들으세요. 제발 이런 거 재능 기부 좀 하라 그러지 마세요. 네? 좀 문화예술인들한테 재능 기부 있다 얘기 좀 하지. 재능 쌓을 때는 다 가만히 있다가 재능만 쌓아놓으면 기부하라 그러고 때없이 저 보세요. 좋아하는 거 무대팀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수화통역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제대로 세금들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또 다른 일 하시고 더 좋은 무대 만들고 또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젊은이들이 꿈을 키우고. 근데 맨날 무슨 쓸데없는데 돈 다 쓰고. 서울시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에? 그래서 제대로 된 맨날 재능 기부해라 좀 그러지 말라고요. 제대로 된 대우를 하고 그래야 된 대우를 받고 어디서 일을 해야. 재능 기부 하지 말라 그래도 자발적으로 어디 가서 다 합니다. 오늘 저녁에 무료 강연 하러 가잖아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재능 기부하라 그러고 재능 기부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결국 오긴 와요. 근데 다른 문화예술인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있습니까? 얘기한다는 걸 잊어버렸다. 시장님한테 이거 동영상 찍어서 발에 보내주세요. 재능 기부하라는 소리 하기만 해봐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데서 와서 얘기를 하고, 이게 재능도 아니지만 법무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법무부 장관실이라고 무슨 비서관님이 아주 공손하게 이거 좋은 일이 있는데 재능 기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 재능 쌓을 때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무슨 관공서다 이런 거. 재능 기부 하지 말라 그래도 이런 데 가다가 지나가다가 재밌으면 와서 해요. 내가 많이 해요 또. 그러니까 돈 많이 줘가지고 문화예술인들한테 여기 카메라 찍는 이런 데 돈 아끼지 말고 좀 다 주세요. 업체에다가. 무대도 좀 더 크게 만들어주고, 그죠? 좀 큰 무대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무대가 너무 큰 거 말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뭐? 네. 네. 저는 서울 사는, 여기. 네. 성모 마리아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은 안 보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계속 들리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은총이신가?
네. 서울 산 대학생인데요. 네. 질문 안 하면 집 가서 후회할까봐 이렇게 용기 내서 질문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김재동에게 말 걸기 사람이 사람에게잖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생각해 봤는데, 한 학기 넘게 대학 생활하면서 개인과 개인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사회나 소통하는 게 그 생각만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재동 씨가 생각하는 소통이나 아니면 어떻게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누구 소통 잘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그렇게 궁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네? 소통이요? 네.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게 궁금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단 네. 가까운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게 소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고. 지금 옆에 가까운 친구들이죠. 네. 그럼요.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네. 사람을 끌어모으는 요인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는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달하려는 게 소통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루고루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정책박람회 이름도 서울 시민 이름 입을 열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사회 전체 화두가 소통이다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네. 저 근데 네. 가까이 오셨는데 악수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보통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둘이 안았잖아요. 네. 먼저 앉자 그랬고 저도 안았잖아요. 소통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원치 않았죠. 안으면 뭐예요? 성추행이에요. 소통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까 보다는 내가 어디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면 사실 사람들도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만드는 거. 다른 사람의 의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친구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느낄 때는 저 친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이렇게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근데 그거는 손해보는 짓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상대방을 배려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시작하면 내가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집니다. 나에게. 그래서 친구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소통해야 되겠다 이것도 사실은 폭력입니다. 소통하고 싶지 않으면 놔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죽습니다, 정말로. 예수님하고 부처님도 절반한테는 욕을 먹었는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자기 민족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친구들한테 욕 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상대방도 힘들어집니다. 그 스팸 추석 때 명절 잘 보냈어요. 그리고 단체 문자 보내는 건 똑같습니다. 문자는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때 사실은 누군가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잘하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물방울 하지만 이 물방울이 이렇게 날아오면 우리 기분이 좋아지듯이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소통에 대해서는 저도 늘 고민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여자들하고는 얘기가 잘 되는데 여자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가?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의문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자꾸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강박을 조금 내려놓을 때 사실은 진짜 소통은 시작됩니다. 국민들하고 소통하자! 늘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소통할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없으니까 늘 소통 그러는 겁니다. 자, 정치인들 소통할 마음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권력만 유지하면 끝입니다.
선거 때 보세요. 늘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김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인사하고 선거 딱 끝나고 나면 시민들 보고 묻습니다. 넌 누구냐? 관등성명 여기 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순수 유가족이냐? 시민이냐? 당선되기 전에 늘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이 권력입니다. 그래놓고 당선되면 무슨 뭐 110만 어디에 수장이다 그럽니다. 서울로 치면 1000만 서울 시민의 수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코 같은 얘기입니다. 시장은 절대로 수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1000만이면 1000만 시민의 수장이 서울 시민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모셔야 될 수장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창원시장 같으면 110만 창원 시민의 수장이 아니라 모셔야 될 수장이 110만 명이 있는 뿐입니다.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의 수장이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을 수장으로 두고 있는 일거리가 더럽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어머니 하신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어머니는 아이들 중에 가장 약한 아이들을 본능적으로 챙깁니다.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했던 얘기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회자입니다. 정치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네, 룰라 대통령을 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친구들하고 떠들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 친구들 2명하고 왔잖아요. 소통 잘 되는 스타일이에요. 제 별명 얘기했죠. 내 별명 고등학교 때 버섯이었다니까요. 응달에 늘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신과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너 오늘 괜찮냐? 너 어떠냐? 나에게 묻는 안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데요. 제가 4년간 정신분석을 받고 절에 가서 명상수행을 이러면서 약간씩 저와 만나는 작업을 합니다. 제일 짜릿한 거 자기 순간입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아는 거.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 내가 아는 거. 근데 우리 보통 내가 화낼 때요. 내가 왜 화내는지 잘 모릅니다. 아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욱 하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나와 만나야 됩니다. 화를 내가 딱 내면 얘 화낸다 이거 뭔 일이냐라고 바로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일이냐 물어봐야 됩니다. 친구가 막 울면 물어보냐 누구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가 딱 슬프면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슬프냐? 이렇게 친구 위로하듯이 나에게 그런 작업을 선행시켜야 됩니다. 잘 알고 사는 것 같죠?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네. 누굽니까 당신은? 당신은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당신은 누굽니까? 어렵다. 당신은 누굽니까? 뭐 어려워요. 나로 살았다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당신은 누굽니까? 정유영인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경찰이 와서 그러면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이니까. 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죠. 근데 이건 지금 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절에 가서 받았어요. 스님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그것만 물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저한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은영 희영이요. 정희영 씨?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희영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김재동입니다. 고민한다. 김재동입니다. 그랬더니 김재동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으면 그 사람은 당신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다가 하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방송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신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 엄마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아들이 또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은 당신입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게 옛날에 스님들이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거,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고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나랑 친해지는 시간 가지는 거 괜찮은 일입니다. 사실은 살면서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일에 나는 어떤 일이 기쁜지 그래야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차근차근 집에 가시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즐겁냐? 넌 뭐가 기쁘냐? 넌 누구하고 있을 때 좋으냐? 그래서 싫은 인간하고 네,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나쁜 사람하고 제일 좋은 소통은 그래야 지도 속 편하고 나도 속 편합니다. 굳이 소통할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욕먹고 이럴 때 좀 기분 나쁘죠? 네, 욕먹을 때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욕먹어도 이렇게 그냥 저는 뭐 하도 이제 욕먹어가지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종북 좌파 같습니까? 돌아버리겠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 종북이래. 종북 같아서 북한 안 가나? 못 가요. 멀어서도 못 가고 갈 생각도 없어요. 난 체질적으로 나보다 어린 애가 다스리는 나라에 가서 살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요 나는. 그리고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싸가지가 없어요. 난 싸가지 없는 애들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맨날 종북이래. 종북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떠밀어보세요. 종북. 그래서 제가 대학교 40군데 다니면서 무료 특강 어떤 어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 선동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어른들한테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요. 내 말을 왜 듣겠어요,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북한 가라고 떠민다고 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자분들한테 제가 좀 대한민국의 상속자는 이민호고 저희 북한의 상속자는 김정은입니다.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명합니다. 이 보세요. 다 이민호잖아요. 여기 있으면 이민호도 좋아하고 조인성도 좋아하고 장동건도 좋아할 수 있는데 북한 가면 김정은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왜 가겠어요? 안 물어보냐? 물어볼 필요가 없죠. 여자가 가지 않으면 남자도 가지 않아요. 끝입니다. 조금 우리끼리 모여 사는 사회를 조금 더 낫게 만들어보자. 잘 살게 만들어보자. 또 될 수 조금 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있습니다. 예. 자, 또 뭐 있습니까? 원래 준비된 시간 이게 다죠? 여러분 뭐 일정 있습니까? 저는 3시까지만 올림픽 3시까지 있으라고요? 그럼 난 2시 50분에 출발하면 올림픽 홀까지 길을 접어서 갈 수 있습니까? 서울시 정책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멋진 정책들 뭐 많다 이런 얘기는 다른 사회자한테 들으시고요. 우리 뭐 그렇게 아부하고 이런 거 잘 못해서 그러나 저거 하나는 참 잘해놨습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한 분까지 세월호 실종자 모두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저런 게 시청에 붙여놔야 마땅할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잘했습니다. 아주. 네,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욕하셔도 되고요. 아까 지나가시던 아버님처럼. 네, 바로 앞에 계셔서 제가 못 봤네. 이거 손을 많이 든다. 네. 네, 마포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누림부모에서 나왔는데요. 네, 누가 봐도 네, 청소년 참여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정책을 만들거든요. 마포구에
도움을 줄. 네. 근데 여기 정책박람회라서 와봤는데 청소년에 관한 없었어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저씨 제동이 님한테 호칭을 네, 호칭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나 진짜 소통이란 건 상대가 원하는 호칭은 무엇일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러나 그게 정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런 호칭을 원하시겠지만 나는 그런 호칭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호칭으로 불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웬만큼 힘든 게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호칭을 해주는 것이 크게 나쁘지는 않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런 게 소통이에요. 저런 게 소통이라고. 다른 게 저런 게 소통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저런 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얘기해봐요. 얘기해.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뭐 아시는 정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청소년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대책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 특히 적어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만큼은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책과 그들이 살아갈 세상과 그들이 다니는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적어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 청소년들이 나라의 보배고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것도 뛰어나다고 늘 강조하면서 왜 청소년들이 투표할 권리는 없고 투표할 정도의 인성을 갖추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청소년들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선동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18세 이상 정도가 되면, 18세 이상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사실은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활발하게 토론하고 교육감 후보들하고도 직접 만나서 면대면으로 그렇게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살 세상이니까. 그건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정책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투표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반표라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 부모님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엄마 말을 잘 듣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할 일 다 하고 늦게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싸우진 않아요. 일찍 들어가는데 오늘 일찍 못 들어요! 그러면 싸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일찍 들어가요 오늘! 그럼 싸우잖아요. 나갈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반표를 행사하는 건 뭐냐? 잘 들어요. 돼요. 일찍 들어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엄마. 그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할 일을 마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일찍 들어온다며?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돼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엄마가 그래서 니 놀리자!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엄마를 놀리라는 것이 아니라 늘 웃는 낯으로 엄마하고 대화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물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늘 학부모 대표하고만 얘기하냐는 거죠. 왜 늘? 어쨌든 부모들이잖아요. 일정 부분의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주체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청소년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꼭 만들고 싶은 청소년 정책이 있습니까? 우선 안 치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시급에 대해서 네. 그 정책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솔직히 만약에 고용을 한다, 똑같은 돈을 주고 고용을 한다, 성인이랑 청소년이 있으면 분명히 성인을 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불이익을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아르바이트 사장님들이 많다고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최저시급을 청소년 최저시급을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지켜줄 수 있게 그걸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으면 서울시 공무원들 어디 갔지? 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전화 좀 시장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대통령님한테 전화해야 되나? 국무총리한테 전화해야 되나? 왜 대통령 그러니까 왜 그래요? 네. 대통령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좀 무섭습니다만. 자. 네. 네. 그래요. 예, 일단 일어서 보세요. 자리에서 잠깐. 이 이름이 뭐죠? 전성은님. 예, 성은이가 얘기하는 거 듣고 여러분들은 성은이한테 어떤 걸 해주고 싶으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성은아 고맙다. 오빠라고 불러줬어. 그 얘기해보면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저도 그 어른 중에 이제 한 명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애들 무시할 때 있어요. 속으로 니들이 뭘 하냐, 뭐 에이구 이 자식들아, 뭐 에이구 뭐 머리만 컸지, 이런 생각 무의식 중에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청소년 때를 가만히 17, 18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10살 때 이미 난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살 때 다 됐어요. 끝났어. 11살 되면 10살 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12살 되면 그렇고. 근데 사실 16, 17살 때 알던 것이 본능적으로 굳어져서 어른들까지도 갑니다. 이때 가졌던 생각들만 유지하고 40대, 50대, 60대까지 갈 수 있으면 괜찮은 사회 될 거예요, 사실. 아이들한테 특별히 뭔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가면 넘어진 사람들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압니다. 그건 뭐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바닥에 엎어져 있으면 그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야죠, 뭐. 누구 가르쳐 줄 문제 아니고, 이 아이들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위한 정책도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 우리 어디죠? 제가 자꾸 이 화면에 뒷모습만 나와서 그렇구나. 제가 뒷모습이 제일 자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MBC의 어떤 PD 아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반이 한 30명, 요즘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됩니까? 그죠? 그래서 1등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PD도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좀 자식 교육을 할 때 개방적이고 뭔가 이렇게 애한테 강요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학생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뭐 이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개방된 나름 이런 그런 아빠라고 자신하고 살았는데 28등 성적표를 보고 너무 열이 받더래요. 그래서 너 이 새끼야, 너 이래가지고 이 새끼야 28등 해가지고 이 새끼야 이 험한 사회 나가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그 애가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보더래요. 보더니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아버지 2등 정도 되는 애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이 너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도 할 말은 들어가 이 새끼야! 그래서 그 애를 들여다 버려놓고 그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야 제동아 술 한잔 먹자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야 이 애를 잘 키운 거냐 잘 못 키운 거냐.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랬어요. 형 지금 자랑하는 거지. 지금 내가 들어본 어떤 혁명가의 단어나 어떤 혁명가의 구호나 어떤 정치가의 교육적 이 한 문장만큼 압축적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사회를 지향점을 제시한 걸 본 적이 없다고. 그럼 어디가 더 잘 살아, 씨. 어디가 더 잘 살아, 씨. 근데 그것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들이 굴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1등, 2등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1등, 2등도 할 일이 있고 27등, 28등도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1등부터 28등까지를 정한 서열이 된 서열인가? 사람을 그런 기준으로밖에 매길 수 없는가에 대한 진지한 의문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것을 합리적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 아이들을 과연 서열을 매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 그리고 만약 서열을 매겼다면 29등, 30등 나갔어?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진짜 나라입니다. 제가 전문대학교 12년 다녔습니다.
학교 졸업 못하고 정말 공부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네 의대 다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도 자기 할 일들이 다 있고 최소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예, 개인적 노력과 별개로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는. 그래서 나의 문제와 남의 문제는 다른 문제. 불교로 말하면 자타불이, 기독교로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불행하면 반드시 나도 불행하게 돼 있습니다. 내 아이 친구가 행복해야 내 아이도 행복합니다. 내 아이 친구가 하면 언젠가 내 아이하고 싸우고 내 아이를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기적으로 봤을 때 내 아이 친구까지 실은 내 아이를 걱정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된 구조의 손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놓고 시스템하는 것이 나의 사고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극히 이기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보세요. 고1이 여기 여기 이렇게 목 뻣뻣하게 세우고 다니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저런 아이들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다 됐습니까? 시간. 길게 하면 안 되지.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울리게 하지 말지. 할 얘기 있었는데. 네? 저는요, 도봉구에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에서 지금 아이들 밥 먹이는 거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이거 한 잔 드셔요. 예, 고맙습니다. 비타민이고요. 네. 약간 막걸리 느낌이네요. 제동 씨가 다른 구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거 해주시러. 근데 저희 아직 도봉구에는 안 오셨어요. 네. 도봉산도 있거든요. 알죠. 네. 도봉산이 있어서 도봉구고, 도봉구에 있어서 도봉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한번 오셔서 이런 강의도 해주시고 같이 소통도 해주셨으면 해서 네.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꼭 네,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잘 봤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확답 못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싸워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못 가면 안 가면 돼요. 잘 들었죠? 도봉구 얼마나 잘 들었어요? 구청장님으로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내 전화번호 알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외국분들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혹시 외국분들 세 분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네. 하고,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뒤에 일정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랬는데요. 긴 시간 또 여러분들하고 할 수 없고, 순서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름 뭐라 그랬죠? 잊어버렸어요. 성은이 만나서 반가웠고, 또 여러분들도 만나서 성은이 왜 울어요? 네. 실컷 울고, 또 웃다가 또 그렇게 가는 거죠. 좋은 이야기, 희망찬 이야기로, 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희망치 않은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네. 솔직히 그런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네, 잘 한번 가보죠. 네. 여러 가지 이유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가끔 미우실 때도 아이고, 왜 저러나 싶기도 하겠지만, 비정상적 슬픔과 비정상적 고통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옛날에 동네에 살 때, 자식 사고로 이런 사람 밤새 부리고 이래도 아침에 해장국 좀 끓여 먹이고, 또 화해도 시키고, 또 울면 같이 울어주고 그랬듯이, 아이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간만큼 함께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날 잘 보내십시오.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싶은 것도 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박람회잖아요. 이런 거 하시게 된 이유 있으시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뭐 별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제가 뭐 일을 해보면 사실 좋은 이 아이디어라는 게 네. 물론 뭐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걸 왜 합니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뭐 온라인이나 이렇게 여러 기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 한번 이렇게 좋은 날 와서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스웨덴인가 가보니까 그 알메달렌이라는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섬에서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총리부터 시작해서 무슨 종교 지도자들 뭐 다 와서 그냥 길가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뭐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부서마다 좋은 얘기 모두. 네, 오늘 뭐 이렇게 보장해 드렸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나중에 뭐 딴소리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시장님한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점 있으시면 네, 누구 아무나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세요. 시장님 좀 내려갈까요? 네, 좋은데 이렇게 하시죠. 뭐 날씨도 뜨거운데 그죠? 다행히 시장님보다 키가 커서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는 아니죠. 김재동 씨가 잘생겼다 이거죠? 잘생겼다 이런 말 저한테 잘생겼다 그런 건 약간 인사말이에요.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네, 뭐 꼭 시장님한테 뭐 하신다기보다 서울살이 하시면서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계세요? 누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크 들고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이렇습니다. 네, 그냥 물어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어디? 네. 얘기 보세요. 어디? 보세요, 괜찮아요. 네. 네. 얘기하면 되나요? 네. 얘기하세요. 네. 옆에 있는 친한 동생인데, 네. 서울시 이제 20대 젊은 남자 있어서, 네. 네, 이제 훤칠하고 훈훈한 사람이 있으면 짝을 맺어줄 텐데, 너무 네.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가지고, 네. 저번 추석 때 심지어 달을 보고 소원 남자친구 생기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서울시 이런 얘기.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젊은 이제 20대 남성들이 아는가. 진짜 연애 얘기가 오늘 주로 되긴 되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기회를 자꾸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저절로 오지는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저쪽 은평 질병관리본부 있던 자리 가시면 거기 청년이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뭐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눈 맞는 거죠. 그냥 길거리만 다닌다고 누가 되나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 기회를 딱 잡아. 아셨죠? 네. 네네. 네. 시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20대 훤칠한 남자 찾다가 네 20대가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눈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대 없이 사람을 만나세요. 20대 훤칠한 남자 말고 40대에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연애는 저절로 해요. 네, 꼭 연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연습 삼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근데 한 번에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연애한다고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면허 한 번에 붙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운전을 하는 건 좀 힘들어요. 네, 10번 떨어지는 건 힘든 것 같지만 10번 떨어지고 붙고 나면 운전하는 게 좀 편합니다. 연애를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본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조언이 신뢰가 생기지. 내가 너무 아픈 걸 지적했나? 아이고. 마치고 봅시다, 시장님. 자, 뭐, 알겠습니다. 그러나, 장기도 원래 혼수 뜨는 사람이, 맞아. 저는 이제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명동성당에 가끔씩 가십니까? 뭐, 여기 있으니까 명동성당에 가끔씩 갔는데, 수녀님들 150분이 나오셔가지고 저를 둘러싸고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그래서 신부님께서 여기 명동성당에 진짜 영화배우도 많이 오고 무슨 진짜 많이 왔는데 수녀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연예인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제가 깊은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왜 세상을 버려야만 내가 보이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물론 그분들은 세상을 버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세상을 드리지만, 네, 뭐 제 할 일은 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0대 청년들이 조금 더 사실은 요즘 아마 저기 숨어 있는 함의는 그런 거거든요. 요즘 뭐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합니다만 정말로 되게 활기차고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시급의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이 지금 강의 을 맞추는 것보다 사실은 아르바이트 시간에 맞추어서 강의 시간을 짜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학생들에게 그 주객이 전도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돼야 사실은 이 사람들 연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함의에는 청년들이 좀 살 수 있을 만한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청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돼야 부모님이 행복하신 거고, 부모님이 행복해야 그들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한 거 정말 아니겠습니까? 참 내공이 네. 있으시죠? 네. 아니 살이 저한테 다시 왔어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에게 뭐 삼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연애까지 네.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만들어 온 게 책임이 크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보시면, 찾아보시면 어쨌든 또 우리가 막 하고 있는 여러 이런 실험들이나 노력들이 있으니까 또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곳곳에 네.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저희들이 하는 뉴딜 일자리 이런 거 여러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공공 일자리인데 나중에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그런 게 은근히 상당히 또 있기도 하거든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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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조금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격려의 박수가 아니고 압박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압박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니까 시장님하고 원래 20분 얘기하는 건데 벌써 20분 정도가 다 지나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질문 좀 해봅시다. 시장님, 이후에 무슨 또 스케줄이 있으십니까? 시계를, 매니저 시계를 빌려가지고 무겁다. 네. 저는 기계입니다. 누가 또 아마 저승사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요. 네. 또 질문이. 네네네. 네. 네네.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요. 말씀하셨던 그 일자리 허브나 그런 거 같이 한 학기 같은 아니면 1년의 계획을 세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찾으면 많은데, 신촌이나 홍대에서 음악과
하듯이 20대, 30대, 40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냥 할 일이 없을 때 가가지고 가서 이야기할 자리가, 그러니까 즉각적인 자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 아니면 동사무소에 있는 시설들의 대여 기간이 3일 전부터 그러니까 하지만 예약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줄여주시면은 그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활동을 할 때 갑자기 만나거나 뭐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이게 바로 정책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런 일반시 공공기관의 청사를 하고 공유하는 것 첫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서울시 시립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게 그 운영기관만 썼거든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이나 누구나 쓸 수 있게 개방하는 거 있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무중력 지대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은평에도 있고요.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무슨 공원이죠? 보라매 공원 쪽에도 하나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어디더라? 3개를 만들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그냥 모여갖고 대충 어떻게 밥 얻어먹고 대충 이렇게 끼어서 잠도 자고 막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무중력 지대. 그리고 그런 끼리끼리 모이면 또 아까 우리 형이 얘기한 형이에요? 동생이 얘기한 말 편하게 할 뻔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가 딴 겁니까? 서로 자꾸 하다 보면 눈이 맞는 거죠. 예? 거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청년 남자 없다고 하는 우리 여학생도 내년 봄쯤에는 나보고 줄여서 달라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저분 청년분 하시는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주도 가면 여러 가지 센터나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여행객들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숙소 같은 거 있잖아요. 민박집 같은 거. 그래서 서울 시내에도 그런 게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끼리 서로 교류해서 외국인도 그거 찾아서 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자다가 다른 집에서 다른 마을에서 한 번씩 자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연결해서 서로 마을 주민들끼리 교류도 하고 집도 한번 바꿔서 살아보고, 저는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네. 그리고 요런 문화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매일 저녁에 이런 데 있어서 예술인들이나 또는 저녁에 저같이 할 일 없는 예술인들 있죠. 여기 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런 상설 무대 같은 것도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요. 그런 게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인데 지금 저기 보세요. 마을들이 다 이제 자기들 깃발 들고 나왔잖아요. 저런 데서 이제 그런 일을 버리면 되죠. 그래서 아까 청년 일자리 허브에서 하는 게 청년들이 모여갖고 우리 마을에서 무엇을 할까 그런 걸 생각해보고 그게 직업이 되고 일이 되고 사업이 되게 만들자 이런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이게 많이 가네요. 사실 제 강의 시간까지 지금 거의 다 내드렸거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승사자 가라는 것 같아. 아니요. 저승사자가 와서 또 기다리신다 그러시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서울시 공무원이십니까? 그러면 질문 못합니다. 네, 우린 짜고 치는 곳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네. 저기 마이크를 제가 좀 드릴까요? 네. 아이고, 시장님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복지 예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가 주로 이제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할 때 그때 복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건강을 정진하게 하고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가 지금 없어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좋은 질문 하셨네요. 저는 말하자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수습할 더 고통스럽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비에 들어가는 치료비 그 비용만 사전에 이렇게 운동하는데 투자하면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50억 들여가지고요. 지금 각종 체육시설들 짓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한 16개 정도의 야구장이니 온갖 거 짓고 있고요. 근데 서울에는 땅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땅을 좀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체육시설을 지어가지고 경기도 그 지역 주민이 좀 쓰고 또 서울 시민도 쓰고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요? 제가 저도 배가 제법 나와가지고 혼자 저는 살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3kg를 줄이려고 했더니 이게 혼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같이 하자. 그래갖고 이 광장에 그때 한 4,0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333 프로젝트라고 해서 3개월 동안 3kg 줄이고 3개월 연장하기, 계속하기. 그랬는데 제가 4kg를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줄인 게 9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9톤의 쌀을 그 대신 또 주셨어요. 성공했다고. 네.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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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 꺼졌죠? 질문이 1인당 한 개씩이라서요. 욕심을 너무 내, 제가. 어디, 또,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듣고, 제 강의 좀 하겠습니다. 자꾸 시장님하고만 얘기하려고. 네. 그러면? 네. 시간 괜찮으세요? 예, 저는 아마 또 뭐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네. 가야 되는 모임인데 제가 사실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빨리 가야 여러분 재밌는 우리 김재동 오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네, 네, 조심하시고 시장님. 네, 저승사자 어디 있습니까? 네, 저승사자 좋은 표현입니다. 저승에서 저승사자가 불러서 어디로 끌려가거든 거기 좋은 저승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실 일이시니까 박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예의 갖춰서 인사 못해도 양해하세요. 네,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뭐 의자 저런 거 마련돼 있어도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서서 이야기하는 게 좋죠.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사실은 오늘 여기 강의 때문에 양복을 입은 건 아니고요. 저녁에 이제 또 행사가 있어서 저녁에 한의사분들 150명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산에서요. 한의사분들 150명이 모이셔서 안산에 있는 우리 유가족분들을 계속해서 치료해드리고 그다음에 남은 아이들, 실종된 아이들, 또 거기서 희생된 아이들의 동생, 언니, 오빠 그런 아이들도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의사분들이 직접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오늘 워크숍이 있어서요. 거기 가는 것 때문에 이 양복을 입었습니다. 왜? 거기 여자 한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눌 대화는 마이크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굳이 제가 대답을 한다기보다 다른 분야에서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 그러는데 뭐 저는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고 왜?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저는 다른 멘토들처럼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하면 저는 훨씬 더 깊은 고민을 얘기해서 내 고민은 별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얘기하시면 네. 수화 통역 하시는 분이 미혼이신가 여쭤보라. 여자분한테 직접 미혼이신 여쭤보는 것 자체는 폭력입니다, 사실. 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알아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겠죠. 자, 네, 뭐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있으신 분들은 네, 이야기하시면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손 들고 뭐 손 드셔도 되고 아니면 얘기하시면 마이크 그쪽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제 얘기하면 돼요? 저기, 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좀 네. 알려주세요. 네. 제가 평소에 김재동 도플갱어라고 지금 맨날. 그런데 김재동 씨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저보고 더 잘생겼대요. 그래서 진짜 잘생겼나 한번 비교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누구랑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습니까? 저희 누나고요. 네. 저기 동생하고 왔습니다. 네. 실례지만 결혼은 하셨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저보다 나은 거예요. 네, 그럼 확실한 겁니다. 이미 뭐 검증을 받았잖아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검증해 볼 게 뭐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 네.
저하고 닮아서 고생하신다는 분들 많아요. 살다 보면, 누가 더 좀 나은 것 같습니까? 네. 가릴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농담 삼아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이게 외모 이런 거 중요하긴 한데요. 저도 청소년 때, 10대 때, 20대 때는 외모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한 20대 후반부터는 그런 고민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잘생긴 것들을 보면 짜증이 나긴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단명했으면 좋겠어요. 일찍 갔으면 좋겠어요. 많이 누렸으니까 좀 일찍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잘생긴 것들이 있는 이유는 못생긴 것들이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 이유는 우리다. 눈이 큰 것은 작은 것들이 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역시 우리이다. 그 다음 비교 불가능한 것이 있다.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장미, 국화 어느 것을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옳고 그러다고 얘기할 수 없다. 다만 이 생겨난 그 존재 자체로 모두에게 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는 것들을 쓸모 있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서로 눈 맞아서 사랑하는 게 최고죠. 그 꿈을 이루신 거니까. 제가 요 근래 본 글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글은 그거였습니다. 어디 문학 작품도 아니고 톨스토이의 작품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작가의 글도 아니고 캡처해 놓은 걸 봤는데요.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평점 매기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평점을 제목에다가 10점 매겨놨어요. 그리고 거기 이유를 적거든요. 예를 들면 재밌었다, 액션 장면이 좋았다, SF가 좋았다, 이렇게 이유 너랑 봐서. 제가 보니까 아주 내성적인 남자인 것 같은데 고백도 못하고 다만 이렇게 정말로 영화 사이트 가서 평점을 적다가 영화가 왜 재밌었나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랑 봐서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사람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원하고 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프랑스에서 지하철 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일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죠. 프랑스 파리에서는 아마 다른 쪽일 건데 카메라 한번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방법일 건데 거기 낙서대회에서 아마 이런 서울시 정책박람회 공모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리에서 가장 길거리가 막히는 퇴근 시간에 예를 들면 도시 제가 프랑스는 파리밖에 도시 이름을 몰라가지고 어디가 있을까요 또? 프랑스 맞습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공모했더니 지하철을 파야 된다 항공 택시를 만들자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서 1등한 게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실은 여러분들 차 타고 가다가 연인하고 가면 신호등 막혀도 좋잖아요. 그죠? 지하철이 조금 연착돼도 좋고 근데 옆에 직장 상사나 사장이나 타고 있으면 말랐죠? 네, 혼자 살면 마릅니다. 다이어트는 딴 거 없어요. 혼자 계속 살면 돼요. 예, 더우시죠? 어떻게 햇볕이 그쪽에만 딱 비쳐가지고 그죠? 늘 응달에 이렇게 앉아있어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버섯이었습니다. 응달에 가만히 혼자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정책 제안도 하시고 이런 건데, 그런 이야기는 또 나중에도 또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사실 여러분들 이야기가 정책이고 그런 거니까요. 정책 이름 좀 딱딱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는 이야기로 그렇게 합시다. 이야기하고, 오늘 아주 단촐하고 조촐하고 아주 이야기도 하고, 결혼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중에서. 네, 손 내리세요.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결혼하신 분들 다 뒤로 물리고. 웃자고 하는 농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 응달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거기 앉아 계셔도 되고, 너무 덥죠? 네, 한 90분 정도 할 건데, 오늘 제가 일정이 이거 말고, 오후 3시부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있을 거예요. 얘기하고 놀고 그렇게 합시다.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얘기하고 마이크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그리고 주제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런 게 이야기니까 그죠? 네, 무슨 뭐 담화문 발표하듯이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심각하거나 이런 얘기 물으세요.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역사 어느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연애, 남자, 여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죠? 정책 딴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 연애하게 해주고 부부는 애 낳도록 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손녀 재롱 보면서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노인은 아이는 보호받고 그런 게 진짜 정책 아닙니까? 그쵸?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관아에 있는 모든 남녀를 서로 화합하여 결혼하게 만들게 하라. 남녀가 합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니 하늘에 있는 목민과는 그 자격이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연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돼요. 오늘 그 시장님하고 처음에 한 20분 동안 얘기하는 아주 지루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60분간 즐거운 순서 준비되겠습니다. 원래 시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 20분인데 짧게 추려가지고 빡 하고 한 10분 안에 하고 왜냐면 저 양반 저거 제발 좀 주말엔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됐잖아요. 손석희 아저씨하고 동갑인데 저렇게 사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아이고. 그래서 오늘은 시민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시장님 또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나오세요 시장님. 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야, 딱 얘기 좋으시다. 시장님 마이크 없으시네? 제 마이크 하나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옆에 수화통역 해주시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네. 아니 목민심서까지 다 알고 오셨네.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평소에 그 정도는 되나요? 목민심서 중에 그거 딱 한 구절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목민관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말씀 들으면서. 왜냐하면 네. 결혼을 제가 시켜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요. 우리 직원들끼리. 그래서 아예 사다리를 태우려고 노력하시다가 잘 안 되면 금년 연말에 미혼 남녀 공무원들은 전부 사다리 타는 거 아시죠? 네. 그래도 괜찮겠죠? 네. 사다리 부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 미혼 남녀 공무원들 말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미혼 남녀 연예인들도 신경 좀 쓰고 미혼 남녀 시민들도 신경 좀 쓰세요. 내가 주말 사다리 태우면 할 거예요. 시험 중매 써주시면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사다리를 오늘 뭐 그런 걸 자꾸 멀리 아니 눈이 높아서 그렇지. 지금 혹시 여기 원하는 분 계세요? 그걸 그렇게 여기서 바로 물으면 어떡합니까?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시장님 되시고 난 다음에는 잘 못 뵀죠? 우린 당선되고 나면 거리를 두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도 두세 번. 그죠? 네. 한 두세 번 뵀습니다. 얼굴은 좀 좋아지신 것 같네요, 그래도. 염색도 하고 요새는 좀 노력을 하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도 계시겠지만, 시장님 말씀, 또,